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피해의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피해의식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피해의식을 가진 상대를 향해서 올라오는 나의 마음을 보고 피해의식을 가진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찾아보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 손절하세요. 이런 사람 피해의식이 큰 사람입니다. 관계를 빨리 끊으세요.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피해의식이 큰 사람일 경우에 상대를 많이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절하거나 끊어내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수선집에 갈 때마다 그 집 아주머니에게 기분이 나쁘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평소에 이제 바지 수선비가 4,000원 하길래 4,000원인지 알았는데 6,000원을 달라고 하셔서 가격이 혹시 올랐나요? 왜 6,000원이 됐을까요? 라는 의미로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쪽 아주머니께서 이거 하면 진짜 손 많이 가거든요?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가격을 묻는 저를 세게 밀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간적으로 당연히 기분 나쁜 느낌이 올라왔겠죠. 자, 여기까지가 처음에 발생했던 제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일단은 상대에게 제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그 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랬던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서 마치 내가 그런 거를 물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세게 방어를 하는 바람에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미움받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미움이 올라와서 저 아줌마 진짜 기분 나쁘다. 다시는 저 집에 안 간다. 이러면서 화가 계속 나거나 씩씩거리거나 집에 가서도 삭질 않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미움으로 계속 바보야.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도 못했어. 이 바보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패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처음에는 일단 내 마음, 미움이 뜨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야 돼요. 당연히 이해 못 받았으니까 허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 사람은 왜 저런 반응을 나에게 했을까? 그 사람의 상황에서 이해해본다가 되어야 돼요. 그 수선집 아주머니가 철물점에서 수선집도 겸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바느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하게 바느질을 하시는 거고 먹고 살만한 정도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벌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매일 행복해서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하고 손님의 마음까지 받아주면서 일을 하시고 싶겠어요. 돈에 대한 아픔도 클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해 싼값에 많이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싼 맛에 갔는데 가격이 일반적으로 다른 집과 비슷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이제 돈을 주지 않는 손님들도 꽤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상처가 많았던 분이었을 거예요. 돈에 대한 아픔, 돈을 다른 사람들이 뺏어 간다는 거, 아니면 나는 이 돈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 돈 뺏길 수 없어. 절대 좀 뺏지 마. 이런 마음으로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아주머니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저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 아주머니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 나에게 좀 세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다. 물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나는 알고 있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에는 나도 똑같은 사람, 돈을 뺏으려는 사람으로도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상대의 그 피해의식이 생겨버린 과한 방어 행동을 이해하면
나의 미움도 내려가게 되죠. 그 입장에 그럴 수도 있겠다. 누구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밀어내는 현상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내가 더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내려놓게 되죠. 이렇게 그 피해의식을 가진 상대가 어떠한 심리작용, 어떠한 과거의 경험, 어떤 아픔 때문에 나한테 그런 반응을 했을 것이라는 이 심리작용의 기제를 이해하고 나서 나의 미움을 내려놓으면 뭐 그 사람은 손절할 필요도 없고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상대하세요라는 그 사람을 또 다르게 이기기 위한 방법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공격해 온더라도 저래서 공격하는구나. 그 공격을 그냥 봐줄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정화가 되겠죠. 비로소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주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내 마음도 편해지고 그 상대에 대한 사랑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 정화이고 여러분의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이 단계로 처음 내 마음 인정하고 상대의 아픔까지 보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마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죽어도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를 하기 싫다. 절대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저건 잘못된 거잖아. 또는 왜 나한테 저렇게? 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나를 향해 막 바보다, 막 등신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래서 어떠한 마음들이 나는 더 많이 남아있는지를 보고 나의 정확거리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가 뭐 가해자다, 피해자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다, 뭐 둘 다 가해자가 아니냐, 또는 피해의식이 공명해서 일어난 거 아니냐, 바깥에 보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던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 공부 진도가 나가지 못하거든요. 조금 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떼어내서 그 다음 3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상이니까 다음 주 올라오는 영상도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 피해의식을 가진 상대의 아픔을 품어주고 공감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날게요.